뭐? 자, 얘들아 하자. 마지막 시간. 1대1 때가 제일 아름다웠어. 진짜 정말 뻔뻔하다. 이건 그럼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 일단 16, 17, 18 세 문제 해보세요. 풀만하지, 그지? 그래, 뭐 그렇게 아주 쫄 거 없어. 자, 일단 16번부터 볼게요. 3.1점짜리. 자,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4.87로 19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2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죠. 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 소득 점유율이 만약 평등하다면 몇 퍼센트여야 돼요? 10%여야 돼요. 근데 무려 44.87%. 좀 심하지. 덴마크 26. 숫자가 작을수록 평등한 사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핀란드가 32, 독일이 34, 일본은 무려 40, 미국 48. 미국이 미친놈이네. 그치?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번 덴마크, 여러분 덴마크 26.88도 불평등이 나타난 거죠. 왜? 10%를 저렇게 가져가면 누군가는 저만큼 못 가져가니까. 그죠? 그래서 앉는다 틀렸고요. 두 번째, 자료를 통해 정책? 이게 정책이에요? 경제적 불평등.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작을수록 불평등 정도도 작은 거죠. 4번, 핀란드는 독일에 비해 상위 10%의 점유율 순위가 높다 그랬는데요. 핀란드가 32, 독일이 34니까 핀란드가 더 평등한 사회거든요. 그렇다면 소득 점유율 수는 낮죠.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5번, 19위 모두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나라인 덴마크도 26.88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어 장애인이 됩니다. 자,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 즉 갑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됩니다. 갑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친구 을이 갑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는 B를 소개해 주었고 갑은 B국으로 가서 차별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소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소수자를 대하는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게 몇 번째 있습니까? 5번. 그죠? 자, 1번. 이거 왜 틀려요? 맞지 않아요? 장애인은 선천적? 이 사람은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랬으니까 선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적으로 13달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닌 게 예를 들어 남아공의 흑인은 숫자는 훨씬 많지만 소수자죠.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투쟁을 해야만 한다는 했는데 투쟁 얘기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얘기 없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봐봐요. 계층화는 상을 설명 이런 두 가지가 있죠. 계급과 계층. 그럼 기억 봐봐. 가에다가 다원론을 바탕으로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계층이니까 A가 계층이라는 뜻이 되고 B가 계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는 계급이니까 사회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기억나세요? 계층이 연속,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계급은 불연속,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니은, 나에는 와 이게 함정이야. 경제적 요인으로만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 요인으로 그러면 안 돼. 으로만 그러면 누구만 돼요? 계급만 돼요, 여러분. 만 때문에 틀렸어요. 만 때문에. 그 만자만 빼면 돼요. 경제적 요인으로 계층화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디귿. A가 B에 비해 계급의식이 강한 사회를 설명하기 적합하다라고 하면 A가 계급, B가 계층이 되니까 계층은 지불일치 맞고요. 리을. B가 A와 달리 동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강한 연대식이 계급입니다. 계급. 그렇다면 A는 계층. 자, 수직이동이 제한된다. 수직이동이 제한되는 건 계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52가 되는데요. 아이고야, 여러분 이 페이지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어차피 시간도 많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풀어보시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19번하고 22번이 만만치 않아요. 봐봐, 점수 3.5, 3.6이다.
자, 해보자. 어렵다, 진짜. 그치? 봐봐. 일단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4213입니다. 4213.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맞춘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맞춰주셨어? 그죠?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쉬운 애부터 볼게요. 자, 19번은 일단 A, B국 줬잖아요. 그대로 써오면 A국은 자, 자녀가 2대 5대 3, 그 다음에 B국의 자녀는 3대 1대 6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지금 1, 7, 1을 줬잖아요. 1, 7, 1 그대로 2, 3은 6, 5, 25, 3, 8, 24. 그 다음 3, 3, 9, 1, 8은 8, 6, 7, 42.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얘들아,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었어. 이거. B국의 자녀가 A국 자녀의 2배다. 여기다 곱하기 1을 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미니멈 맥시멈 가볼게. 내가 지금 저 디귿이 어려서 디귿이. 왜냐면 디귿 뺀 기억 니은도 또 잔인하게 넣었어. 이거 낸 사람은 지금은 저 대기업으로 가신 이름도 까먹었네. 있었어. 니네 저 현민쌤 오기 전에 그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있던 아줌마랜다. 그 선생님이 아주 너네들 과대평가해가지고 도표를 미친 듯이 만들었었어. 이거 봐봐.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얘가 크다로 입증해야 되잖아. 얘가 크다. 그럴 때 있잖아. 잘 보세요. 크다 쪽을 미니멈으로 놓고요. 작다 쪽을 맥시멈으로 놔야 돼요. 해볼게요. 최대 얼마 들어가요? 20에서 6 빼면 14. 이거 빼면요? 25. 그럼 맥시멈 얼마예요? 39죠. 그죠? 자, 저쪽은 맥시멈으로 나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은 이거 빵이라고 칠게요. 왜? 미니멈으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 무조건 얼마 들어가야 돼요? 21 들어가야 되죠. 근데 곱하기 2 하면 왜? 곱하기 2잖아. 자녀가 2배. 그죠? 곱하기 2 하면 무조건 42. 그러면 미니멈 42, 맥시멈 39 무조건 누가 크다? B국이 크다. 그래서 디귿을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을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 2를 안 하면 답이 없지. 그치? 자, 우선 기억 A국이 B국보다 세대간 수직이동 상승 아니에요. 수직이동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치우고 3개 더하면 55, 이동한 건 45. 이쪽 볼게요. 1치 하는 게 59니까 이동한 건 41. 이 41이 바로 수직이동이에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 이거 그대로 비율 없으니 6, 25, 24 이거야. 자, A국 중축 25, B국은 하층 42 맞아. 비율 아니고 숫자니까. 그 다음에 디귿 맞고 리을 몰라요. 왜? 부모 세대를 몰라요. 그래서 리을은 알 수 없다. 선생님 그럼 도표 다 만대가 있나요? 만점이 없어요. 이 당시 만점 없었어요. 만점이 없었어요. 자, 20번 볼게요. 20번. 자, 카드 ABC 뒷면에는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 또는 갈등론의 특징이 적혀있다. 어디 보자. 자, 사회 계층 현상을 거시적 관점을 바라보면 갈등론과 기능론이 되죠. 그죠? 갈등론과 기능론. 그런 특징이 사회 경제적 배경이 차등 분배에 큰 영향을 준다. 자, 가정 배경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갈등론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두 장을 집었을 때 뒷면의 특징들이 공통으로 하나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면 2점. 자,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2점을 준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점을 준다 했는데 기능론 갈등은 모두에 해당하는 게 그게 특징 1이잖아. 다른 카드가 무엇이든 2점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A, B를 함께 집었을 경우에 2점, B와 C를 함께 집었을 경우에 1점을 받게 된다 했는데 일단 A 더하기 B가 2점이고 그죠? A 더하기 B가 2점이고 특징 3과 C를 더한 건 1점이어야 되죠. B와 C를 함께 집었을 때 1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A, C를 함께 집었을 경우 받게 된 점수는 2점이다 그랬는데 자, 봐봐. 일단 A, B를 함께 집었을 때 2점을 줬고 B, C를 집었을 때 1점을 줬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2점짜리가 특징 1이 2점이잖아. 그치? 특징 1이. 그렇다면 여러분 A가
2점짜리란 뜻 아니야, 그지? A가 2점짜리고 A, B를 함께 집었는데 2점이라는 얘기는 B가 0이네. 그죠? 0점이란 말은 없나? 왜냐면 A 지금 특징 1이 무조건 특징 1이 2점이니까. 특징 1이 2점. B에 적힌 내용이 특징 2일 경우에 C에 적힌 내용은 특징 1이다. 그래. 니은을 볼게. B에 적힌 내용이 특징 2라면 특징 2는 갈등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이론만 설명할 수 있으면 뒷면의 특징들이 공통으로 하나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면 2점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B와 C를 잡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B와 C를 잡았을 때 1점밖에 안 되죠. 그죠? B와 C를 잡았을 때는 1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1점밖에 안 되는데 B에 적힌 내용이 특징 2라면 특징 2가 갈등론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C에 적힌 내용은 특징 1이 된다는데 특징 1은 2점 아닙니까? 2점. 거시적 관점 2개니까. 될 수가 없죠. B하고 C는 합쳐서 1점밖에 못 받으니까. 빈칸 가에 분배 구조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빈칸 가에 분배 구조의 근본적 변혁. 자, 근본적 변혁은 갈등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카드 ABC가 기능 또는 갈등이 적혀 있고 하나는 2개가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2가 갈등이면 특징 3은 기능론이 들어가야 되죠. 기능론. 그렇다면 가에는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가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갈등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에는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리얼, 특징 3과 달리 특징 2의 관점은, 즉 기능과 달리 갈등론의 관점은 희소가치에 배분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처하는 현실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중시하죠. 예, 정답 2번이고요. 자, 21번.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쩌고 저쩌고 쌍끌 이렇게 해서 살았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받았다. 자, 조선시대에 어떤 계층에 사는데 아예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버림받았고 세뇌 과정을 통해 무능력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 이 능력 없는 민중들을 경쟁 대열에 아예 끼어주지 않고 떨어뜨려 버렸고 나아가 교묘한 기술로서 이들을 지배해왔다 그랬는데, 자, 무슨 논이에요? 조선시대 양반은 기능론이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갈등론이죠. 그죠? 자, 1번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 현상이라고 인식한다. 이거 좀 잘못 내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불평등이 보편적인 건 기능이에요, 갈등이에요? 둘 다 돼요, 맞아요.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을 지배계급이 심은 환상이라고 본다. 여러분, 자원의 희소성은 계급, 관점과 상관없이 그거는 기본적인 팩트예요, 팩트. 자원이 희소하다는 게 팩트. 그 다음 3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그의 성공력을 결정한다. 이거 기능이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분배된다. 기능이요.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유도한다. 기능이요. 조금 아쉬운 게 1번이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둘 다 됩니다. 둘 다. 그러면 이거를 갈등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불평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그치? 불가피한 현상 그러면 불가피한 현상 그러면 기능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갈등이 되죠. 이 문장은 공통이에요. 윤주쌤이었다. 윤주쌤. 그 당시 윤주쌤. 니네 가르쳤었나 윤주쌤이? 안 했니? 오케이. 자, 22번 미쳤다. 자, 윤주쌤의 하이라이트. 일로 와봐. 근데 그 당시 되게 좋은 회사 같은 걸 하는데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거 시험 봤었나 봐. 이런 거 공부했었나 봐. 왜냐하면 삼성 시험 이런 거 본다. 자, 로스쿨 가는데 이런 거 해야 돼. 이네. 자, 이거 볼게. 일단 우선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그 ABC를 일단 볼게. ABC를 일단 그 ABC를 너네가 이렇게 바꿔놨어야 돼. 분수로 7.5는 3대 4 이렇게. 3대 4. 그 다음 B 1은 1대 1. 그 다음에 C는 자 1.25니까 5대 4. 이렇게. 그런데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B는 C보다 높은 계층이다. B가 C보다 높은 계층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녀 시대 하층 비율은 상층 비율의 2배라서 여러분 이게 부모고 이게 자녀인데 자녀가 그러니까 C가 B의 2배라 그랬어. 그럼 이걸 얼마로 바꿔주면 돼? 2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어때요? 3대 2대 5, 4대 2대 4.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 내시는 식을 세우긴 있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왜냐 달아? 니네 지금 이 상태잖아? 이 상태에서 3A, 2B, 5C가 100%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A, 2B, 4C가 100%여야 돼요. 빼볼게요. 그러면 C-A가 0이에요. 그럼 C와 A는 같다가 나와요. C와 A는 같다가 나와요. 쌤, 근데 ABC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ABC가 뭔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밑에서 오른쪽 거 보세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 자, A가 0이죠. 여러분, 자녀 세대 A는 부모보다 높을 수가 없대요. 그럼 A는 그지래야죠. A가 그지래야 돼요. 그래서 A가 하층이에요. A가 하층인데 B가 C보다 높으니까 B가 상층, C가 중층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공식에 따르면 그대로 내려. 그렇게 따지면 그냥 30, 20, 50, 40 왜? 같다 그랬으니까 30, 20, 50, 40, 20, 40 같잖아요. 그죠? 왜? A와 C 같아야 되니까 A와 C가 같고 C는 A의 2배 정확히 맞죠? 그죠? 이제 와보고 그게 바로 20, 40, 40, 20, 50, 32 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왼쪽 거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자녀 세대 계층이 불일치하는 비율 있죠. 모든 불일치 비율은 일치 비율로 바꾸셔야 돼요. 일치 비율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B가 상이니까 B부터 볼게요. B 50%. 여기 보면 여러분 20명의 50%, 10명 여기다 써주면 10명. 그 다음에 자 중층이 어떻게 나누죠? 지금 A, B, C가 B, C, A. 오케이. 자, C 볼게요. C는 36%. 그러면 이 불일치가 36이면 일치는 64%. 50에 64는 그냥 반으로 쪼개면 돼요. 64를. 그러면 3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분수 그대로 갈게요. 33.3은 자 33.3을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3분의 2죠. 3분의 2, 30의 3분의 2는 20.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오른쪽 거 보세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에서 지금 보면은 상층은 50 그랬으니까 50 나왔죠. 그 다음에 중층이 열어보시면 중층이 11이라서 10%.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이 10%. 자, 자녀 세대에서 높은 게 자녀 세대가 높은 게 이거잖아. 부모보다 높은 게. 아, 이거 미안. 그지?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중이니까. 그럼 얘가 사면 얘도 사야 되잖아. 그래서 왜? 아니 왜라니? 이거 사실 나와있죠. 32도 나왔지. 이거 4 나왔잖아. 그럼 얘도 사야지. 얘 4 나온 순간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저 4가 나오는 순간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적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니네가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자, 기억.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자, 부모 세대 볼게요. 부모 세대 2대 5대 3, 다이아몬드 자녀 새끼들 2대 4대 4. 어이구 이거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을요. 그지? 따라서 부모보다 자녀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부모가 높죠. 여러분 중과 하가 똑같은 얘기는 과히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중이 조금이라도 커야 돼요. 두 번째, 세대 간 상승 이동. 여러분 여기 있네요. 상승 이동. 얼마야? 14. 상승 14. 하강 이동 4 더하기 6 더하기 14. 24. 맞아요. 디귿.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하층 자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하층 자녀 20명. 부모가 중축이나 하층 자녀. 부모가 중축이나 하층 자녀 14명보다 많죠. 적다 틀렸죠.
리을 자녀 세대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일치하는 비율. 자녀 세대 대비니까 여러분 1로 가야 돼. 1로 가서 20분의 10 40분의 32 40분의 20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일치하는 비율은 중층이 상층보다 높다. 중층은 4분의 3 얘는 2분의 1.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니은과 리을이 되는데 이건 인정.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건 시간을 내가 볼 때 최소 5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차피 다 맞추면 없어. 그치? 다 맞추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딴 걸 다 맞는 게 훨씬 중요해. 어차피 이거 틀려도 1등급은 나오니까. 그치?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탈출률, 빈곤율. 아까 했었어. 어렵잖아. 니네한테 시험 숫자 별로 안 어렵겠네. 좀 어렵겠는데. 빈곤 탈출을 4개를 했어? 암수 같은. 아니, 추워. 먹고 싶어. 60, 40. 와, 숫자를 지저분하게 내셨네.
지금 이 시험보다 어려운 게 사회보장제도가 추가가 돼. 진짜 그게 신기하다. 니네 이제 도표를 좀 많이 다음 주부터는 도표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자, 2분 뒤에 답 알려드릴게요. 2분 동안 잘 풀어. 아이고, 8회 말에 홈런을 맞았네요. 삼성. 지금 댓글이 계속 그거 나오는데 김소연 나와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봅시다. 자, 23번. 빅농의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갑은 집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게 언제 때 얘기야, 이 사법고시면. 그치? 그럼 수직이동이고 세대 간이동이죠. 그리고 땡땡국 황제였던 을은 공산주혁명으로 평민으로 전락하였다. 수직이동이고 혁명 때문에 구조적 이동이 됩니다. 이거 구조적 이동. 자, 그래서 1, 갑은 을과 달리 세대 이동을 둘 다 겪었고요. 수평 이동 둘 다 없고요. 을은 세대간 이동을 찾을 수 있다 했는데 가도 찾을 수 있죠. 가도. 근데 나는 없잖아요. 아니죠. 을이 황제였다면 아버지도 황제였겠죠. 그 다음에 살에서 갑과 을은 모두 수직 이동. 정답. 그 다음에 24번. 일단 여러분 이거 포인트가 갑국의 남녀 비율이 항상 1대1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그렇게 해고 한번 볼게요. 남녀가 1대1이지 정규와 비정규가 1대1은 아니에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정규와 비정규 비율 구해볼게요. 전체가 1900인데 정규가 2000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그치? 플러스 1. 자, 그런데 비정규는 마이너스 5죠. 그럼 1대 5는 거꾸로 어떻게 된다? 5대 1. 정규가 5일 때 비정규가 1. 같은 방식으로 2013년 여자 비율 1600, 1500은 플러스 1. 1000은 마이너스 5. 여기도 5대 1. 그 다음 23년 남자요. 2400과 2500은 플러스 1. 1700과 2400은 마이너스 7. 7대 1입니다. 7대 1. 그 다음에 마지막 여자 2000과 2100은 플러스 1, 1500은 마이너스 5, 5대 1입니다. 2013년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3분의 2다 그랬는데요. 자, 2013년에 지금 이게 전부 달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남자 대 여자 각국의 남녀 비율이 1대1로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1대1로 동일하다. 자, 이때 정규직은요 1600에서 2000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1000에서 140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5대1이니까 실제로는요 2000에다 곱하기 5를 해야 되고 1600에다 곱하기 5를 해야 되고 1400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자,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해볼게. 곱하기 5니까 100. 그러니까 정규 봐봐. 2000 정규 남자가 100. 그러니까 단위 뺀 거야.
그 다음에 여자는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옵니까? 5, 6, 30. 5, 6, 30에다가 5, 6, 80? 그지? 80. 정규직 여자는 80. 자, 그에 비해서 비정규 남자는 얼마야? 그냥 14. 그지? 그냥 14.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얘는 10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정규직의 비율은 자, 1대1이니까 90이면요. 정규직이 90이면 여기는 12가 정규직 평균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3분의 2다. 3분의 2?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 이걸 다 합을 해버렸네. 그냥 합을 할 필요가 없네. 그지? 합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네. 합을 할 필요가 없이 2,000하고 1,600이면 1,800이고요. 1,800이고 쟤는 1,200이에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368, 3, 얘는 2, 3분의 2 답이에요. 난 총액을 했잖아. 총액을 할 필요 없어요. 총액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비율이니까 1200분의 1800은 2대 3이에요. 1번 답이고요. 25번 볼게요. 좀 숫자 복잡한데 봐봐. 사실 1번이 말이 안 돼. 1번 선지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아니? 1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야. 1번 선지가 왜 말이 안 되냐면 93년에 시작하는 애고 2023년 끝나는 애거든? 근데 시작하는 애랑 끝나는 애가 빈곤과 비빈곤이 똑같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답이야. 선생님 뭔 말이에요? 얘가 더 많다거나 얘가 더 적다라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건 이건 억지로 두들겨 맞춘 거야. 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 해보자. 자, 빈곤 탈출률 30, 2, 3은 60. 그 다음 진입률 5, 800에 5니까 40. 그래서 180대 820. 자, 그 다음에 50과 25, 50, 92고 25. 요거에 25는 205 나옵니다. 요게 좀 지저분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95대 705 나오는데 여기 숫자를 내가 억지로 막 맞춘 흔적이 나, 그치? 이걸 억지로 맞춰갖고 얘는 95가 빠지고 얘는 95가 더해져요. 95가 빠지면 200이 되고 90을 더하면 800이 돼서 절묘하게 93년과 2003년에 빈곤은 200대 200, 비빈곤이 800대 800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렇죠? 산수 문제지, 산수 문제. 됐죠? 자, 그 다음 26번. 이거 뭐 비문학 2번이 답니다. 2번. 자, 27번 볼게요. T기 전체 가구 중 상빈이지만 절빈이가 아닌 비율과 자 보세요. 상빈이지만 아이고 내가 안 써놨구나. 상빈이지만 절빈이가 아닌 거 여기요 여기. 자 아닌 비율과 상빈이면서 절빈이요. 상빈이면 절빈이 여기란 뜻이에요. 이게 둘 다 15로 갔다. 그 얘기는 여기도 15 여기도 15. 그럼 절빈율이 15%, 상빈율이 30%가 돼야 돼요. 오케이. T 플러스 1기. T기에 비해 상빈율이 2분의 1로 감소했다랬습니다. 자, 2분의 1로 감소했다면은 30이 15가 됐다는 얘기예요. 30이 15. 즉 여기가 상빈이에요, 이번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절빈이지만 상빈이가 아닌 비율. 절빈이지만 상빈이가 아닌 비율이 5라 그러면 결국 여기가 15, 여기가 5가 되니까 상빈율이 15, 절빈율이 20. 오케이. T 플러스 2기. 상빈을 기준으로 비빈곤 가구가 비빈곤이 이게 비빈곤이에요. 이 비빈곤이 85. 자, 비빈곤이 85면 나머지가 15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상빈이 절빈율의 3배다. 상빈이 절빈율 3배다. 그럼 여기가 상, 여기가 절. 그래야 3배가 되죠. 5하고 10. 그죠? 그렇게 해서 자, 1번 T기에 절빈이와 상빈이가 일치한다. 일치하는 거 한 번도 없는데요. T1의 중위소득은 여러분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와 같다는 얘기는 절빈이와 상빈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만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요걸 공식처럼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니네 학교가 빈곤율 많이 내니까. 봐봐. 절빈율과 상빈율이 같다라는 거고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얘도 20%고 얘도 20%라면 금액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놈이 딱 한 놈 있어요. 저 메가스터디 윤성은 미친 놈이에요. 듣지 마세요. 수능에선 유리 같으면 선도 같아요. 자, 그러면 절빈선은 최저생계비고 상빈선은 중위의 50%잖아요. 이걸 바꾸면 최저 곱하기 2와 뭐가 같아야 돼요? 중위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아예 공짜로 외워두시면 율과 유리 같으면 선과 선이 같다. 그 얘기는 최저와 중위의 50이 같다. 그 말은 거꾸로 최저 곱하기 2가 중위와 같다. 그러면 저걸 공짜로 외워놓으면 2번 딱 보자마자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와 같다. 그 말은 절빈이나 상빈이 같다. 한 번도 없다. 3번 T 플러스 2의 봐봐. 절빈율과 상빈율이 같다 그랬잖아요. T1의 절빈율 T1의 절빈율은 20. 그 다음에 T2의 상빈율은 15예요. 안 같아요. 그 다음 T2의 전체 가구 중 빈곤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율보다 크다 그랬는데 전체 가구 중 빈곤 가구의 비율은 여러분 빈곤 가구 비율은 뭐예요? 비빈곤이 80원이니까 빈곤 가구 15고요. 상빈이도 15예요. 같아요. 5번 T2의 상빈이지만 절빈이가 아닌 비율 T2의 상빈이지만 절빈이가 아닌 비율은 10%입니다. 그 10%는 T기의 상빈이 30의 몇? 3분의 1이죠. 얘가 30, 얘가 10이니까.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버스 타셔야 되는 분은 시간 맞춰 가시고 엄마 아직 안 오신 분 기다리시고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왜 끝났어? 이거 여기 이거 80%고 20%잖아.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받아. 이 180에서 200을 더하고 90을 빼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볼게. 205에서 90 빼면은 얼마 나오겠지? 100. 그렇지. 180 대시보다 200. 그치? 그거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렇게 그래도 뭔가 조금 막 부대살이 됐으면은 뭐 응원할 텐데 그냥 성공밖에 불러일으키지 않고. 아니야, 그 상담 잘했어. 그냥 마지막이 막